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금리 전망과 쏟아지는 악재에도 나스닥은 200일선 위에서 정말 강하게 버티며 이제 50일 단기 이평선과 골든크로스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우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으며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화요일에 파월이 상원의회에서 통화정책 보고를 한 이후 시장은 한 차례 들썩이고 수요일에도 매도세가 나오며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장은 곧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수요일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파월이 하원의회에서도 매파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매도세가 잦아들고 변동성이 줄어들어 나스닥이 0.4%, S&P 500 0.14%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TQQQ는 22.99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어제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30주 그대로입니다.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요일 상원에서 반기 보고를 마친 파월은 수요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상원 보고에서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미묘하게 매파적인 톤이 다운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하원 의원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준은 아직 3월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하지 않았다. 3월 FOMC 회의 전에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강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는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으며 최종 금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연준은 여전히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주목하고 있으며 주거비가 내려올 때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거라 생각한다.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는 것이 딜레이된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하원의회 보고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월이 3월에 다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50bp 인상하는 것을 최대한 꺼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 CPI 지수에 따라 3월에 50bp를 인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3월에 25bp를 인상하고 파월이 말했듯 시차가 있는 금리 인상 효과를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다면 5월에라도 50bp 인상을 할 수 있겠지만 파월은 그동안 고용이 서서히 둔화되고 주거비 하락이 물가지수에 반영돼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월이 의회 보고 이외에도 수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0시 15분에 정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ADP사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발표됐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은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24만 2천 개로 발표되며 여전히 강한 고용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 변화가 발표된 이후 12시에는 졸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졸출 고용 보고서는 이전 달보다는 감소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졸출 보고서 또한 현재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파월이 앞으로 발표될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을 결정할 거라 강조했는데 수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들은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한 것이 확인되자 3월에 50bp 인상할 거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이제 대부분이 3월에 빅스텝을 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월에 이어 5월에도 50bp 금리 인상할 거라 전망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 27%까지 올라왔으며 최종 기준금리가 6% 이상일 거라 전망하는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사람들의 금리 전망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2년물 채권금리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는 화요일에 이어 변동성을 줄이며 옆으로 횡보했고 4%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2년물 채권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10년물 금리는 오르지 않자 장단기 금리 차이는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보셨듯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와 금리 전망이 더 암울해지고 채권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에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했어야 될 것 같지만 수요일의 나스닥은 오히려 0.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자 언론과 유튜버들은 드디어 강력한 신호가 떴다. 이제 다시 상승장이 시작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루 이틀 하락하자 낙관적인 이야기가 쏙 들어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금세 또 태세 전환을 하며 당분간 조심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시장을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고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저는 연준이 3월에는 일단 25bp만 올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5월에 50bp 인상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FOMC가 끝나고 5월 FOMC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표들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3월에 50bp 인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지표도 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중장기적인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주가에는 이미 3월에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반영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발표되는 안 좋은 지표와 비관적인 금리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주가는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50bp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월가 세력들이 악재 소멸이라고 포장하며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시장의 우려와 달리 3월에 25bp만 올린다면 선반영되어 있던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며 억눌려 있던 주가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이런저런 복잡한 전망을 모두 걷어내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해도 현재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금리 전망과 쏟아지는 악재에도 나스닥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말 강하게 버티며 이제 50일 단기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우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으며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인위적인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악재와 비관론을 모두 버티며 거시 지수의 방향을 상방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뻔합니다. 바로 월가 기관 세력들이죠. 그들은 안 좋은 시장 분위기를 이용해 쏟아지는 개인들의 물량을 모조리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가 기관들은 이미 중장기적으로 미국 증시의 방향을 상방으로 이끌고 있으며 지표들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 개인들의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있으니 여러분은 앞으로 나올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